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생각과 이승희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려는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이승희 막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변의 여러 소리와 충고가 들려오면서 후회도 하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방법 1. 돈 중요한 요소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돈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돈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돈 문제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노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일을 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죠.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재산을 나누어 준 후 자식들이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받은 자식들은 무리한 사업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압박했죠. 그들은 자주 아버지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아버지의 삶에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자 재산을 모두 나눠준 후 그는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그는 그들에게서 감사와 사랑을 빼앗아가고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부분을 줍니다. 돈은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돈이 가져오는 갈등은 결국 그 무엇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법 2. 존중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열쇠.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존중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노인인 김 씨의 이야기처럼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은 종종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동안의 마음을 표현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변화가 결국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김 씨의 고백을 듣고 그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가족 간의 진정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호를 존중하고 상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가족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방법 3. 의미 찾기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기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맞았을까? 이런 질문들은 특히 은퇴 후 삶에서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박 씨는 70대에 접어든 후 자신의 삶에서 큰 공백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에 전념하느라 놓쳤던 꿈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박 씨는 예술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쁜 삶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며 찾은 의미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기도 하고 그만큼 새로운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노후에 비참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후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한 예로 한 70대 노인은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이를 통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재산을 받은 후 그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그는 자식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을 나누기 전에 자신을 위한 일부는 남겨두었어야 했다는 점을 후회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번 돈은 스스로 책임지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며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해지지 않으려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들이 걱정되지 마련이지만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그들의 부담을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식들의 책임을 온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또한 노후에는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모가 경제적 독립을 잃었을 때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식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부모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경제적 생활을 계속해야 하며 이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 집에서만 지내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뇌가 빠르게 노화되어 나이가 더 들어서도 더 빨리 늙을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뇌는 계속 활성화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멈추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자기 삶을 포기하면 그 결과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나의 인생이 아니며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나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식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들의 삶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자식들도 나를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때로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강과 경제적 자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이 들면서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과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비참하지 않은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은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분은 은퇴 후 마을회관에서 글씨를 가르치는 일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그 일로 인해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후반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100세를 넘어선 시대의 은퇴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가벼운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노후의 행복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산을 모아 이자나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단하고 여유롭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을 계기를 증기하기. 노년에는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돈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들도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사업가였던 80대 노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관리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악화되어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 심장발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며 잘 살아왔지만 그가 지나친 사치와 건강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그를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것을 깊이 후회하며 건강을 잃고 나서야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그 어떤 것에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어떤 재정적 안정도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나이에 맞는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미리 챙기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 유지하기. 자식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가 되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데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자기 삶을 사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자식에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자식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피해야 합니다. 자기 몫을 남겨두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노후에 혼자 살아도 귀찮아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식들을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히 여기고 나이가 들면 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건강을 잃은 후에야 깨달은 중요한 교훈. 한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80대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돈을 버는 데 집중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느라 건강은 소홀히 했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은 결국 그의 건강을 나쁘게 만들었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장소에서 소원을 빌기도 했지만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무당에게 수천만 원을 들여가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건강을 소홀히 했던 것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하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아 식습관이 굴기지고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휴식을 하는 것이 무병장수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과식보다는 적당히 먹고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가능한 한 줄여나가야 하며 섭취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노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며 자연을 즐기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주 3일 이상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적 건강 관리.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적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노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요소들이 더 크게 다가오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노후의 삶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중요성,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면역력 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명상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때 명상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가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유연성 및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태극권 역시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운동입니다. 태극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운동시키는 모습으로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운동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산책, 음악 감상, 취미생활,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등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중요성.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수면 중에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성장과 회복을 촉진시키고 기억력도 강화됩니다. 수면 부족은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 등 여러 건강 문제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집중력 저하, 기억력 약화, 기분 전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은 일반적으로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잘 조성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부를 편안하게 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의 중요성. 예방접종은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종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감염병을 전파하지 않으므로 타인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예방접종은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며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방접종,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취미활동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 다루고 노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의 중요성. 예방접종은 매우 안전하고 부작용이 드문 편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이는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노년기의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도움을 주며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일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개선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인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측정하면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의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질병이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가 더 쉽고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를 제공하며 의사와 함께 지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휘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을 지키고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의 중요성.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취미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들어서면 취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취미 활동을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노후에 취미가 없어 적적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그때는 취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바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며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일로 채웠습니다. 친구들과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취미가 없는 생활은 정신적으로 외롭고 환욕을 잃기 쉬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력을 주며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온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엇을 즐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돈은 있지만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취미를 소개하고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후의 취미가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취미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와 바쁜 일정을 살았기에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탐구는 미뤄두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미가 없으면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쉽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이나 중년과 마찬가지로 노년에도 취미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함께 지낼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미를 즐기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돈이 많이 드는 취미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즐겁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취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시니어들에게 추천할 만한 취미를 소개하겠습니다. 1. 수영. 수영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이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노년 취미에 매우 적합한 취미입니다. 수영은 관장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섬유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운동을 함으로 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적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은 균형 감각을 키우고 불가피하게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년층 전문 의사들 역시 수영을 권장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2. 탁구. 탁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 결합된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량을 제공하며 제자리 관계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어 언제든지 취미로 좋습니다. 탁구는 태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고 복근과 장단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적은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탁구는 60대 이상이 참가하는 실거부도 편성되어 있으며 대회 참가를 목표로 동기부여를 하기 좋습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큰 탁구공을 사용하는 나지 탁구도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3. 채소 키우기. 베란다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취미는 노년 생활에서 육체 활동을 유지하며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를 키우며 얻을 수 있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성취감도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을 기르면 수확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고 그것으로 반찬을 만들어 먹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은퇴 후 지루한 일상을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후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무엇에 관심을 가질지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돈이 많이 드는 취미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영, 탁구, 채소 키우기와 같은 간단하고 경제적인 취미들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취미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며 나아가 정신적인 건강까지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후에도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즐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 소개. 노후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며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적합한 취미를 소개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음악 감상. 음악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음악 치료는 우울증이나 신체적 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익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 즐거움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생성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옥시토신이 생성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은퇴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음악 감상은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듣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장르를 도전하고
작곡가와 음악이 담긴 역사 등을 공부하면 새로운 취미를 넘어서 교양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은 노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도와주며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독서. 독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할 수 있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육체적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정신세계와 통찰력이 깊어지며 더 나아가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고 도전하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서는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3. 요가와 명상.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고 휴식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고 과격한 운동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요가는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조절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요가 동작과 명상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간편하게 취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요가와 명상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수영. 수영은 적은 비용으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노년층에게도 수영은 유익한 운동입니다. 또한 물속에서 운동을 함으로 부상의 위험도 적고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영은 신체 전반에 사용하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좋으며 사회적 활동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탁구. 탁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 결합된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고 운동량이 많으면서도 과격하지 않아 노년층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탁구는 폐기면 강화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실병구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노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6. 채소 키우기. 텃밭이나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도 노후에 좋은 취미입니다. 채소를 기르며 얻는 건강뿐만 아니라 수확하는 기쁨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상추 등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며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에 취미를 가지는 것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음악 감상, 독서, 요가, 수영, 탁구, 채소 키우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들은 모두 저비용으로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30년에서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나이가 들어도 환영 넘치는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이 두려운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보세요.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성숙하고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